유체의 종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이거 그냥 교과 과정입니다. 교과 과정. 그거를 3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보통 한 10시간 하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얘는 패스. 뉴턴 점성도 패스. 표면 장력도 패스. 하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유체입니다. 사실은 전에 있는 거 뭐 점성이니 또는 표면 장력이니 뭐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거. 지금 볼까요? 다시. 유체. 유체를 분류합니다. 압축성 유체, 비압축성 유체.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2가지만 이야기할까요? 물 아니면 가스입니다. 물 아니면 기체야. 액체 아니면 기체야. 그죠? 액체 아니면 기체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는 뭐 면적이 줄어드나요? 안 줄어든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 높은 압력을 주면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안 줄어듭니다. 공기는요? 줄어들죠? 내가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점성이라고 하는 거 뭐 액체가 갖고 있는 성질입니다. 끈끈한 성질. 그죠? 물은 별로 끈끈한 거 많이 못 느끼시죠? 그런데 이거 페인트나 꿀을 비교해 보십시오. 많이 끈끈합니다. 배관 안에 유체가 흐릅니다. 물이 흐를 때랑 꿀이 흐를 때를 잘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 마찰 손실이 마냥 클까요? 끈끈합니다. 점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꿀이 훨씬 큽니다. 그와 관련된 거를 저희가 공학적으로 점성 법칙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관계식은 뭐 타우는 뉴, 그다음에 절대 점성 계수분의 뭐 dy분의 dv, 그래서 기울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런 것이 있다. 중요한 건 얘는 뭐라고? 물이고요. 물. 그렇죠? 표면 장력이라고는 물방울이 뭉칩니다. 동글동글해집니다. 왜? 그런 기본적인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거를 뭐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표면 장력. 수계수화 설비에 기본적으로 물방울과 관련된 게 3개 정도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있고요. 그 다음에 물분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무 있죠. 물방울의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비교하면 1000에서 얼마? 2000 마이크로미터. 얘를 400에서 얼마? 1000 마이크로미터. 얘를요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방울로 물방울의 사이즈가 대단히 작습니다. 그죠? 물방울의 사이즈가 작다라고 하는 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압력 쪼개야 됩니다. 쪼개는 거죠. 물방울의 힘을 쪼개야 됩니다. 그 쪼개는 그럼 얘가 스스로 잡고 있는 힘은 뭐냐? 표면 장력이거든요. 쪼개는 방법을 실제 여러 가지로 합니다. 뭐 노즐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높은 압력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거 그에 따라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표면 장력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물방울이 커. 여기 위에 옥내 소화전 있죠? 멀리 날아갑니다. 스프링쿨러는요. 멀리 안 날아가죠? 결국 여기 상태로 얘는 결과론적으로 큰 액체 상태고요. 얘는 거의 뭐냐면 기체 상태입니다. 얘는 뭐라고 하나요? 저희가 여기까지 스프링쿨러 또는 간이 스프링쿨러 또는 ESFR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쿨러를 스프링쿨러 등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요 물분무 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수계수화 설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요 거의 가스계로 해당이 됩니다. 입자를 줄여가지고 결과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소화 약제는 물을 쓰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소화 효과는 물이 갖고 있는 냉각 효과보다는 실제 가스가 주는 효과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물분무, 미분무는 당연히 전기 설비 C급 화재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 뭐냐? 표면 장력입니다. 표면 장력하고 좀 더 나가는 게 뭐냐면 뭐 모세관 현상이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모세관 현상의 높이 H는 비중장분의 D4 뭐 시그마에서 표면 장력의 코사인 세타 시험 문제 물어본 겁니다. 뭐 모세관 현상 이렇게 기둥 물에다 관을 딱 심으면 이렇게 그 표면이 이렇게 수평인가요? 아니죠. 얘가 볼록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얘가 볼록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 여기서도 얘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요거 높이 이 높이는 어떤 거? 이게 모세관의 높이라고 하는 이 높이는 비중양분의 이 관경 D 그다음에 4 곱하기 표면 장력 코사인 세타 값으로 결정하는데 그죠? 얘를 물어봅니다. 계산하라고 식은 아니거든.
그냥 표면 장력 모세관 현상의 높이와 관련된 식의 성분이 아닌 것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이거 계산하라는 식으로 어디 나오냐면 기사 시험에 나옵니다. 관리사는요. 그거 식 정도는 아니. 실제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것 중에 기사는요. 진짜 막 물어봅니다. 야 계산해봐. 조건 주고 계산해보라고 합니다. 관리사는요. 그거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오면 그냥 틀리면 됩니다. 대부분은 그냥 그 공식 아니 정도로만 물어보는 게 관리사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열불나게 했습니다. 결국 뭐 했다고요? 액체 했습니다. 액체. 그죠? 액체. 그런데 우리가 또 가스계 소화 설비 보면 기체하죠? 기체. 기체와 관련된 걸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배우신 것처럼 뭐 아보가드로 법칙이니 보일의 법칙이니 뭐 샤를의 법칙이니 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니 막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얘죠. 두 가지로 봅니다. 시험 문제로 보면 시험 문제는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물어보거나 그죠? 얘로 결론이 딱 귀결이 됩니다. 얘를 물어보기도 하거나 아니면 보일 샤를의 법칙을 물어보기도 하죠. 아이씨, 이건 또 어떡하냐. 이거 가슴이 아픕니다. 이거. 그래도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기체 방정식 결국 기차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체를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기체를 해석을 하려고 그래. 어떻게? 성분을 볼까요? 기체라고 하는 거 부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라고 하는 거 영향을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거 물은요. 압력 신경 쓰나요? 압력은 신경 쓰죠. 왜? 보내기 위해서 압력을 신경 씁니다. 그렇지만 부피는 신경 쓰나요? 그저 신경 안 씁니다. 온도는요. 더더욱 신경 안 씁니다. 물론 물도 영향을 따지지만 기본적으로 기체와 비교해 봤을 때는 따지지 않습니다. 왜? 기체는요.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죠. 온도에 따라 부피가 또 변합니다. 고민할 것이 많어. 변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밝혀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얘들 보일과 샤르르 이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다 따지면요. 계산을 못합니다. 유체를 해석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기체 상태 방정식인데 어떤 기체냐? 우리가 전 단계 했던 거 유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 중에 점성이라든가 또는 마찰이라고 하는 걸 안 따집니다. 그리고 표면 장력 같은 거. 표면 장력은 지들끼리 물끼리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죠? 기체는 그런 걸 따져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체는 어떻게? 이상적인 조건. 마찰도 없고 마찰이 없으려면요. 분자 간의 크기가 없어야 된다. 기체 분자도 크기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아보가드로에서 뭐라고 그랬냐요? 1몰 22.4리터의 분자의 개수는 몇 개? 겁나 많지요. 6.023 곱하기 12, 23개.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죠? 물체와 물체가 있으면 어떤 게? 둘이 땡기기도 하고요.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힘을 다 고민해서는 기체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 이상기체라고 하는 건요. 분자의 크기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분자 간에 상호작용하는 힘이 없습니다. 땡기거나 미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고자 하는 건 우리는 그냥 뭐 부피, 그다음에 압력, 온도만을 가지고 고민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전제 조건이 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열불나게 이거 외웁니다. 이거. 그죠? 이거 외우면 PV는 NRT, PV는 N분의 WRT, PV는 알바 T라고 겁나 외우시는데 시험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전제 조건이 뭐냐고. 유체를 해석하는데 전제 조건입니다. 얘가 우리가 공학적으로 할 때 물체와 물체가 있으면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밀거나 땡기거나 밉니다. 힘이 반드시 작용하거든요. 그게 얼마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압력 또는 뭐 부피 또는 온도를 구할 수 있다.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거 사실은 전 단계 점성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점성을 해야지 2단계로 넘어오는데 저건 뜬금없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뭐 결과는 좀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까지 만드는 단계를 보면 얘는 다 얘입니다. 부피라고 하는 거. 얘가 베이스입니다. 얘가 베이스야. 얘를 누가 아보가드로 또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을 짬뽕해 놓은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뭐야? 부피입니다. 부피는 어떻다라고요? 부피는 뭐 지금 나온 것처럼 몰수에 비례하는 거야. 몰수. 잘은 모르는데 몰수. C3H8에 5O2
얘는 3CO2 플러스 4H2 이런 완전 연소식이 있습니다. 뭐 프로판이죠. 프로판이 반응을 합니다. 프로판 여기 앞에 있는 숫자 5라고 하는 숫자 3이라고 하는 숫자 4라고 하는 숫자 얘를 뭐라 그런다고요? 얘를 몰이라고 합니다. 몰. 그래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게 누구의 법칙이라고?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요. 전제 조건이 있죠. 앞에 STP 상태, 스탠다드 템퍼레이처 프레저. 그래가지고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표준. 어떤 표준이냐? 조건이 0도씨 1atm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전제 조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STP 상태, 표준 상태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린 겁니다. 그래서 온도는 0도씨 그리고 압력은 1atm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있을 때 우리가 1몰을 22.4리터로 본다. 그 몰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몰이라고 하는 건 이 앞에 완전 연속 이거 요거 빨갛게 친 거 있죠? 프로판 몇 몰? 1몰. 그다음에 산소는 몇 몰? 5몰. CO2는 몇 몰? 3몰. 수증기 물은 몇 몰? 4몰. 그게 어쩐다고? 의미 없습니다. 그럼 얘를 의미를 분류하려면 어떻게? 지금 뭐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의미는 어떤 거냐? 보십시오. 프로판이 1이 연소하려고 그러면 산소가 몇 개가 필요하다고요? 5개가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 프로판 1과 산소 5개가 반응을 하면 최종적으로 몇 개? CO2 3개가 생기고 그다음에 수증기 4개가 생긴다고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2017년도에. 또 단위를 바꾸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먼저 본 거. 그러면 1몰이 아니라 이제부터 프로판이 2몰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2몰. 몰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이런 거죠. 계란 한 판과 비교합니다. 한 판. 한 판은 몇 개? 30개죠. 계란 한 판과 달걀의 개수는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크게 차이 없죠. 판은 판이고 계란 개수는 계란 개수야. 우리가 판을 왜 이용하는데요? 계란 개수를 좀 더 쉽게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이 갖고 있는 건 의미 없습니다. 몰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우리가 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완전 연소식에서 완전 연소 반응식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몰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시험 문제 나왔던 거 2017년대 17회 때 나왔던 거 볼까요? 얘가 프로판이 2몰이야. 그럼 산소는 몇 몰이요? 10몰. 그다음에 CO2는 몇 몰? 6몰. 물은요? 8몰. 이것도 잘 모르겠어. 그죠? 그럼 이제부터 지금까지 몰 말고 이제 단위를 부여할까요? 프로판이 얼마 있느냐면 1m 3승. 그러면 이런 걸 저희가 톤 또는 루베, 물로 표현하면 루베라 안 좋은 표현인데 루베 좀 써볼까요? 그러면 1루베 또는 1톤입니다. 프로판이 1톤이 지금 연소합니다. 1톤이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양은 얼마인가요? 5톤. 그죠? 프로판 1톤과 산소 5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CO2 몇 톤이 생긴다고요? 3톤. 수증기는 몇 톤 생긴다고요? 몰이 숫자적으로 의미를 갖기 시작하지만 몰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비례식입니다. 비례. 부피비가 되죠. 그러니까 몰이라고 하는 건 몰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결과론적으로 부피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얘를 쓸 때 또 하는 거 5톤일 때 우리가 쓰는 거는 지금 얘는 산소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공기입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 21%. 그러면 우리가 에어로 구하면 얘를 얼마? 0.1도 나눕니다. 여기까지 가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중요한 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나요? 비례합니다. 몰수가 커지면 부피도 그에 따라 커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아보가드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있는 게 뭐죠? 부피죠. 부피. 또 부피입니다. 부피는 압력과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입니다. 잘 보십시오. 압력이 높으면 풍선이 있습니다. 이 풍선이 있는데 주변의 압력이 높습니다. 주변의 압력이 높습니다. 부피는 줄어드나요? 커지나요? 얘가 커지면 얘가 줄어드나요? 커지나요? 당연히 줄어들죠. 숫자적인 의미가 그렇죠? 숫자적인 의미. P가 커지면 여기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럼 압력, 풍선이 지금 대기압 상태에 있다가 주변에 압력이 쫙 높아졌어. 그럼 당연히 풍선의 부피가 볼륨이 줄어들지요. 그죠? 이걸 무슨 관계? 보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또 하나, 부피와 또 온도입니다. 동일한 최적이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어떻게? 앞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부피가 어떻게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늘어나죠? 그걸 누가 이야기했다고?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이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얘를 V를 갖다 놓고 기준으로 놓고 V는 P, T, 아니죠? 맞네. T에 곱하기 이제 N까지 나왔죠? 그러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몰수에 비례하는 비례식입니다. 아직 부등호는 안 나왔지요? 그죠? 비례식입니다. 그럼 여기 부등호 비례식을 우리가 등호식으로 바꾸려면 고유한 값이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기차상수 R. 그럼 나왔죠? 얘를 PV. PV는 그죠? NR. 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왔다고요. 그죠? 다 부피를 기준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얘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 나오는 거는 얘만 가지고도 나오죠. 얘 두 가지만 가지고. 그래서 T1 P1 V1은 T2 P2 V2 두 가지식을 베이스로 합니다. 그죠?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N이라고 하는 거, 몰이라고 하는 건 N분의 W로도 이야기합니다. 관연도 문제를 실제 보시면 편한데 이론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저거 뜬금없는 것 같아 라고 설명을 드실 생각이 있는데 꼭 관연도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구성을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문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계산 문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R 값을 외우나요? 0.082 이렇게 표현합니다. 0.082 ATM. 볼까요? PV는 nRT입니다. 우리가 기체상수 R은요. 0.082 ATM 어떻게? 리터, 몰, 도, K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가 기체상수 R 값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잘 외우나요? 저 머리가 나쁜데? 볼까요? 이 기체상수 R은 어떻게 구하나요? R은 얘가 밑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NT분의 PV면 되죠? 아까 아보가드로의 법칙의 표준 상태라고 했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0도씨 1ATM. 그죠? 0도씨 1ATM. 압력은 얼마? 1ATM. 부피는요. 1몰의 부피는 22.4리터. 몰수는요. 몇 몰? 1몰. 온도는요. 0도씨인데 우리가 절대온도라는 거 합니다. 온도와 관련된 표현을 저희가 섭씨, 화씨 있고요. 절대온도라고 표현합니다. 섭씨하고 화씨 쓰는 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뜨겁다, 덥다, 춥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하는 거 공학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절대온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부피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학적인 거는 섭씨 플러스 273도입니다. 그럼 0도씨에 얼마? 273 하면 K가 되죠. 그럼 리터, ATM, 리터, 몰, K 나왔죠? 계산하면 얼마? 0.08이 떨어진다고요. 그죠? 또 하나 이제 알바라고 있습니다. 알바. 그러니까 PV는 W 알바 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요 N이라고 하는 거 사실 요거는 R하고 요 알바하고의 관계는 뭐냐? 그죠? 분자를 기체상수로 나눠주면 저희가 알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외울까요? 아닙니다. 주어진 식으로 보면 관연도 문제 다 주어지는 조건입니다. 주어지는 조건. 주어집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주어집니다. 주어져.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전제조건은 뭐냐? STP 상태. 방금 우리가 전제조건 제가 표준 상태라고 말했어요. 0도씨 1ATM이라고 전제조건 때 얘가 나온 거고요. 만약에 온도가 바뀌어, 압력이 바뀌어. 그죠? 왜 기체 상수 값을 주어질까요? 0도씨 1ATM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어떤 물질, 어떤 기체야, 메탄, 에탄, 프로판이 있는데 걔가 온도에 따라, 압력에 따라 변한데 기체 상수값을 다 외울 수 있나요? 못 외우지요. 줍니다. 줘. 그냥 구정된 조건만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스칼의 원리. 이제부터는 뭐로 왔나요? 압력 들어갔죠? 압력. 그러면 우리가 지금 P,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저희가 정수 역학하면 다 P 값 가지고 노는 거, P 압력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죠? 지금 얘 P는 이상기체 생태만 계시고 P가 들어가죠. 방금 전에 처음 했던 압력도 P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액죽에 들어갑니다. 액죽에, 그죠? 액죽에 결국 압력을 재는 측정 도구로 액죽을 쓰는데 결국 걔도 압력을 구하는 거야. 파스칼은 얘도 결국은 압력이야. 위에서 누르는 거 딱 고민하지 마시고 얘를 이렇게 펴볼 거예요. 이렇게 펴봅니다. 이렇게 폈습니다. 그죠? 뭐 형태 좌우 뭐 형태나 뭐 이런 사이즈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위로 있던 놈을 옆으로 쫙 피면 결국 여기에 압력하고 여기에 압력이 어떻다고요? 같지요. 그죠? 배관 안에 압력이 다를 수가 있나요? 얘가 낙차를 주면 틀려지겠지만 지금 얘를 옆으로 쫙 피면 같습니다. 그죠? P1과 P2가 같다고요. 그죠? 얘를 뭐라 그런다고요? 파스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P라고 하는 건 압력을 아까 어떻게 구했느냐? 얘는 단위가 어떻습니까? 파스칼 쓰지요? 그죠? 얘를 어떻게 좀 쪼개면 뉴턴 퍼 메다 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를 풀면 P는 결국 F분의 단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F분의 A.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기에 힘과 여기에 단면적, 여기에 힘과 여기에 단면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은 뭐 같은 건가요? 힘을 같습니다. 힘이 같아. 그죠? 압력이 같으니까. 압력이 같다. 그럼 결국 상수가 갚아지면 되죠. 여기에 1뉴턴과 여기에 1 뭐 메다 제곱이 있으면 여기에 10뉴턴과 여기에 10 이러면 안 틀려지겠죠? 그죠? 이거 계산해야 되겠네? 계산해야죠? 계산해야 되죠? 그죠? 계산해야 됩니다. 저는 숫자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작은 면적, 그죠? 단면적이 작습니다. 그죠? 여기 1뉴턴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럼 면적을 키우면 결국 압력은 같아지죠? 틀려지나요? 같아집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에서, 근데 사실 이제 이거 그러면 이제 왜 자꾸 제가 소방 얘기를 하냐면 이거 순수 유체 쪽으로 고민하면 머리 아픈데 고민하지 마십시오. 순수 유체는 그건 알아서 학교에서 하는 거고 지금 학원에서는요 그냥 얘 어딘가 써먹어야 됩니다. 어딘가 그걸 어디서 소방에서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써먹는 건 뭐냐? 저희가 건식 밸브에서 씁니다. 그때 쓰는 거는 얘를 뭐 파스칼의 원리로 얘를 이야기하는데 소방에서 쓰는 거는요 얘를 씁니다. 얘 어떻게? F1과 F2가 같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형태는 비슷하죠. 뭐 P1과 P2가 같다라고 하는 건 파스칼이고 얘를 어떻게 요렇게 좀 바꾼 겁니다. 소방에서 실제 쓰는 거. P라고 하는 거 성분은요 어떻게 돼? 요거 F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지나요? 얘는 F는 P 곱하기 A죠. 그죠?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건 압력은 뉴턴 퍼 메다 제곱의 단면적을 뭐 메다 제곱하니까 결국 남는 거는 뉴턴밖에 없지요. 같습니다. 그래서 F1, F2는 결국 뭐 P1A1과 P2A2가 된다고요. 건식 밸브라고 하는 건 뭔가요? 건식 밸브는 펌프에서부터 클리퍼까지 1차 측이죠. 클리퍼에서부터 헤드까지를 2차 측 이렇게 합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나누면 저희가 습식, 준비작동식, 건식 또는 일제 개방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얘는 건식 밸브에서 쓴다라고 하는 건식은 펌프에서부터 클리퍼까지를 저희가 1차 측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압력수가 꽉 차 있고요. 그다음에 클리퍼에서부터 헤드까지를 뭐 압축 공기가 있습니다. 압축 공기. 작동 메커니즘은 습식은요. 습식은 여기에도 1차 측에도 2차 측에도 물이 차 있죠.
그죠? 여기 폐쇄형 헤드 전제 조건하에 클리퍼를 개방시켜 줄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왜? 그거까지 설명드리면 그렇다. 패스. 많이 패스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얘는 뭐 건식이라고 건식 시스템에서 쓰는데 건식 시스템 여기는 압축 공기 차 있습니다. 그죠? 1차 측까지 보통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초창기 건식은 국내에서 제조한 게 아니라 다 수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건식 밸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봐서 지금은 저압식입니다. 저압식은 뭐냐? 2차 측의 압력이 조금 낮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 메가파스칼 1차 측의 클리퍼까지 압력을 1 메가파스칼로 두겠습니다. 2차 측의 압축 공기를 예를 들어서 얼마? 0.9 메가파스칼로 두면 그죠? 화재가 났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화재가 났다라고 그러면 헤드에서 감열 개방되고요. 물이 나온 데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까요? 오래 걸립니다. 왜? 압축 공기가 다 빠져야 되니까. 그죠? 처음에 이런 밸브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평상시 유지 관리합니다. 어떤 조건인지 얘를 세팅하고 다시 0.9로 만들어야지만 결국 클리퍼가 닫히거든요. 0.9 채우려면 한참 걸리겠죠. 코프레셔를 계속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 2차 측의 압력을 좀 더 떨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까지? 0.2메가파스칼 정도까지. 그러면 채우는데 금방 채울 거고 평상시에 0.9보다 0.2 메가파스칼이 들어있으니까 얘가 감열 개방돼 그 정도의 공기만 빠져나간 상태에서 얘가 클리퍼가 들려서 결국 물이 방수되니까 훨씬 얘보다는 얘가 방수 지연 시간, 얘를 방수 지연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를 뭐 트립 타임, 뭐 트랜짓 타임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빼고 중요한 건 2차 측의 압력은 높은 것보다 낮은 게 좋습니다. 낮은 게 좋습니다. 얘를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저압식 이렇게 부릅니다. 저압식. 지금은 저압식 건식 밸브 쓰거든요. 중요한 거는 1차 측은 얼마? 1메가파스칼. 2차 측은요. 0.2 메가파스칼. 클리퍼는 멈춰 있어야 되거든. 얘가 얘보다 최소 5배의 힘이 있는데 그죠? 얘가 이렇게 밀고 계속 밀어. 1메가파스칼로. 근데 위에서는 기껏해야 0.2 메가파스칼로 누르고 있는 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클리퍼가 안 들리고 있다고요. 그 원리가 뭐냐? 어떻게? 1차 측은요. 압력은 얼마? 1 메가파스칼. 요건 둘째 치고 2차 측의 압력은 얼마? 0.2 메가파스칼. 나머지 면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또 건식 밸브에 보면 그 압력의 균형을 액츄레이터 제가 자꾸 이게 현장에서 엑셀레이터 그런 표현 안 쓰거든요. 액츄레이터 판이 있습니다. 고무판. 고무판이 액츄레이터라고 하는 고무판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1차 측에서는 이게 고무판을 기점으로 1차 측에서는 요 정도. 이거는 얼마? 1메가파스칼의 압력. 그런데 1메가파스칼의 압력이 이 정도의 굵기로 공급이 되고요. 2차 측에서는 0.2메가파스칼이죠. 고무판을 사이에 두고 여기에서는 이 정도의 면적으로 이렇게 힘의 균형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0.2 메가파스칼이 나중에 이제 감열 개방되면 얘가 힘이 빠지겠죠. 압력이 드롭되니까. 그러면 고무판이 살짝 밀립니다. 살짝 밀리면서 중간 챔버에 물이 싹 드레인 되는 겁니다. 그런 거. 거기까지 많이 들어간 거니까 중요한 건 이런 원리로 건식 밸브의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이게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소방에서 쓰는 거는 액주계. 또 하나 쓰는 건 액주계입니다. 액주계에서 파스칼을 씁니다. 액주계에서 파스칼을 쓰고요. 실제 그럼 소방 실제는 뭐냐? 건식 밸브는 F1과 F2를 가지고 실제 건식 밸브의 메커니즘으로 쓰고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책에서는 파스칼을 바로 이제 F1을 대입하는 건데 이건 파스칼의 응용입니다. 사실은 응용.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이죠, 압력. 압력하면 우리가 어디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다 정수역학 하고 있는 겁니다. 속도 V 들어가야지 이제 동수역학 하고 있는 거죠. 다 압력입니다. 압력은 어떻게? 절대압이라고 합니다.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입니다. 또 절대압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입니다. 진공 손실. 절대압은 절대압력은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들끼리 앉아서 압력을 확 잽니다. 우리가 맨날 측정하는 압력은 이 압력이죠. 이 압력, 그죠? 얘를
완전 상태로 보는 거. 절대하죠. 뭐 절대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죠? 진공 상태로 봤을 때 완전 진공일 때 압력은 얼마냐 이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구에서 뻘짓하고 있는 이 압력이 있어. 이거는 무슨 압력? 계측기를 댔으니까 계기압력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플러스 뭘 해야 된다고? 공기가 누를 수 있는 대기압을 집어넣는 게 그죠? 얘를 완전 진공 그런 압력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뒤에 있는 게 간혹 헷갈립니다. 어떤 건 계기압이고 어떤 건 진공이 잘 헷갈려. 그래서 딱 보시면 됩니다. 기준을 뭐 대기압으로 하면 됩니다. 대기압이 기준이야. 이렇게. 대기압은 아까 어떤 대기압? 표준 대기압. 그죠? 표준 대기압. 그럼 대기압보다 크면 뭐 대기압보다 크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기계밖에 없는 장비밖에 없는 거야. 장비. 그죠? 장비. 그럼 그때 압력을 어떤 거? 계기압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압성 수장틀에서 압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보다 대기압 플러스 뭐 계기압력 그러면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력이니까 그때 진공이 되는 거고 그러면 대기압보다 낮아집니다. 그죠? 대기압보다 낮아지겠죠. 우리가 그걸 진공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진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손실 이렇게 손실이야 손실. 진공을 뭐 힘들게 보지 말고 손실이야 손실. 이제부터 좀 어려운 표현 들어가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진공은 결국 손실이야. 그럼 얘가 손실이 나오려면 표준에서 플러스 할까요? 빼줄까요? 빼주는 겁니다. 그걸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실제 진공이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얼마 나오지만 우리가 마이너스 표시를 하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숫자만 읽으면 돼, 숫자만. 근데 개념은 뭐냐? 손실입니다. 마이너스. 그죠? 대기압 이상을, 그러니까 대기압을 0으로 보면, 잘 보십시오. 대기압을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대기압보다 이상 크면 무조건 계기압인 거고, 그죠? 떨어지면 손실인 거죠. 진공도는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노력은 하지만 안 되는 거야. 그죠? 그 개념 따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를 봐야 되거든요. 얘기 들어가면 이제 욕을 할 겁니다. 제가 기술사 공부할 때도 이 MPSH만은 지금 거의 몇 달을 공부했거든요. 이거 들어가면 개욕을 하실 텐데 저희가 캐비테이션 진짜 심히 걱정입니다. 시험 문제는 그냥 여기서만 딱 끝납니다. 이거 MPSH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왜 다 필요 없고 하 부, 푸, 스 이렇게 됩니다. 흡입수도라고 하는 건 여기 넷 포지티브 석션 헤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펌프에서 개념 중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이고요. 사실 짧게 건너뛰려면 그냥 얘만 가지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걸 개념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 두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막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아까 몇 메타 올린다고요? 10m. 얘를 뭐 H가 들어가면 수도입니다. 수도 약속. 그죠? 물의 높이로 환산한 겁니다. 그 단위가 얼마? 메다가 나옵니다. 얘는 뭐냐면 지금 수도입니다. 수도. 물의 높이. 그래서 좀 걱정인데 MPSH 그냥 딱 보면 그냥 흡입수도입니다. 유효 흡입수도.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표준 대기압에서 계속 뺍니다. 계속 빼는 겁니다. 왜? 이론적으로 잘 보십시오. 이론적으로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아까 그러니까 해수면에서 딱 빨대를 딱 꽂으면 그게 물 높이 몇 메타 올라간다고요?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게 10.332 들어갑니다. 이론적으로는 메다가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배관벽을 고려합니다. 배관벽이 만약에 거칩니다. 얘는 거꾸로 공기가 이렇게 눌러가지고요.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를 압력으로 표시하는 거고 그 높이가 10.332 완전체일 때. 그런데 배관벽의 거칠기에 따라 결국 10.332보다 플러스가 되나요? 깎여 먹을까요? 그걸 손실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깎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제 유체가 액체가 됐건 뭐 기체가 됐건 얘가 결국 증발하지요. 증발하면 거꾸로 이게 밀폐된 상태라고 딱 정의를 내리면 거꾸로 이 높이를 올려드는 데 도움을 될까요? 거꾸로 이 높이를 찍어 누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찍어 누릅니다. 손실입니다. 그리고 또
얘까지 들어가면 좀 머리가 복잡해져. 흡입수두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얘는 그냥 이해하십시오. 이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뭔지를 모르는데 얘를 이제 포화진기압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건데 포화진기압이라 겠죠. 캐비테이션인데 그냥 캐비테이션도 그냥 잊고 그냥 얘만 드시죠. 그냥 유흡입수두라고 해. 그래서 결국 HA 표준 대기압 환산수도, HV 포화진기압 환산수도, 그다음에 마찰 손실수도, 그다음에 흡입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비슷한 게 뭐였죠? HA 대기압. 이런 깊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대기압 마이너스 제가 진공은 어떤 거요? 저희가 절대 압 이렇게 하죠. 압력과 이 H 수도는요 비례합니다.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 결국 뭐냐? 얘는 대기압 상태고요. 그다음에 얘는 나머지 건 다 뭐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 진공하기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손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진공이라고 하는 건 얘 손실로 합니다. 얘를 가지고 굳이 이제 뒤에 장에 보면 얘 있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거 진짜 두려운데. 그래,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이거 오프 더 커브. 이게 펌프는 뭐냐면 이제 캐비테이션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결국 써먹는 거 우리가 캐비테이션 써먹을 거거든요. 답답하신데 캐비테이션 써먹을 건데 좀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캐비테이션이 이런 겁니다. 펌프가 이제 회전하는데 그 안에서 뭐 기포가 생겨가지고요. 임펠러가 이제 소음, 진동, 그다음에 뭐 침식, 임펠러가 깨지기도 합니다. 상처가 입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펌프가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포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포가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캐비테이션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수도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거랑은 좀 틀립니다. 사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캐비테이션과 사실 펌프가 회전하는데 기포가 생겨가지고 임펠러가 깨지는 현상과 흡입수도 왜? 결국 얘도 거의 MPSH 막 캐비테이션 설명하는 책이 있거든요. 다 이렇게 했거든요. 기술사책 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거와 그거는 사실 별개야. 얘는 어떤 의미냐면 펌프가 이렇게 있지요. 펌프가 수조가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뭐 수조에서 펌프까지 물이 안 들어올 확률이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있으면 아까 우리가 표준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꽂은 거죠. 해수면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기계실들은 다 지하에 있습니다. 당연히 해수면보다 당연히 밑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10.33이 이론적인 수치는 안 나오는 게 맞아. 그죠? 10.33이 무조건 안 나오는 거야. 왜? 이거는 해수면이 좀 어려운 건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려면 얘는 어떤 조건이냐. 그래, 우리가 이제 여기 지상층 부분에서 펌프를 이야기할 때는 얘를 MPSH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지하야. 그러니까 얘랑은 관계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괜히 이제 캐비테이션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펌프가 얘가 이런 펌프가 여기로 있을 때 이제 관계된 거거든.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우리는 수조가 얘는 지하에 있어도 크게 차이는 없죠. 얘가 지하에 이렇게 있으면 펌프가 있습니다. 뭐냐면 펌프는요 흡입력이 없습니다. 펌프는 전제 조건이 뭐냐? 흡입력이 없습니다. 흡입력 없거든요. 개뿡이나 흡입하는 펌프는 없습니다. 진공 펌프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거 있지만 일반적인 펌프는 흡입력은 없는 거야. 그러면 오로지 얘가 할 수 있는 역할은요. 보내는 것만 하는 겁니다. 보내는 압력과 보내는 유량만 있는 거야. 펌프의 흡입력은 없다니까요. 일반적으로. 지하에 이런 펌프가 있습니다. 그럼 흡입력은 당연히 수조가 같은 수위 위치를 갖는다라고 하면 이런 펌프 같은 경우 당연히 요 수조에 따른 압력이 발생해 당연히 펌프 흡입지까지 물이 들어오겠죠. 물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나머지 펌프가 지가 할 수 있는 능력 압력하고 유량이 있는 게 펌핑이 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얘는 고민 안 합니다. 펌핑에 대한 고민이 없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10.33이 올라간다고요? 개뿡 무슨 10.33이 올라가. 얘는 어차피 지하에 있는데 지금 지하에 펌프 밑에 수조가 있는데 그럼 물은 항상 이 배관은 비어있죠. 그죠? 물이 배관이 비어있죠?
그래서 뭐 마중물이라고 하는 우리 어렸을 때 펌프 하던 그런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중간에 수조 하나 넣고 배관에 꽂아 놓죠. 이 물을 항상 채우는 물 있죠. 이걸 물올림 장치라고 이렇게 쓰죠. 이거 현장에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왜? 예전에는 공사 이렇게 해도 쌌는데 지금은 이게 더 훨씬 싸. 이게 훨씬 비싸. 그래서 이런 공사 이런 거 없어. 옛날 건물들 이게 되는데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이거 MPSA 얘를 계산하려면 어디? 여기에 펌프가 있을 때 계산하는 거거든요. 여기. 소화수조는 상관이 없죠? 상관없습니다. 얘는 좀 복잡한 거라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거 하면서 좀 그렇습니다. 약간 쭈삣하긴데 이건 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고민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식으로 하십시오. 식으로. 식만 하십시오. 이걸 굳이 의미적으로 보시기에는 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 머리 아프고요. 그렇게 공부하면 몇 년 걸리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보시고 중요한 건 식 있다. 그리고 필요 필수들은 뭐 실험식에서 계산됐습니다. 실험식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실험식으로 계산되어 있다. 그래서 MPSHR이라고 한다. 그리고 뭐 NS 비속도, 그다음에 회전수, 그다음에 Q 일량으로 토마스식도 있다. 그래서 결과는 좀 여기까지 공동 현상까지 발휘된다.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보십시오. 깊이 있게 공부하면 실제 여러분들이랑 실제 현장에서 쓰는 거랑 좀 개념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 개념은 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펌프가 이렇게 있는데 펌프가 회전하면서 기포가 생깁니다. 그걸 캐비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왜? 회전을 하면요. 어떻게? 포화진기 압력이 좀 낮으면 기포가 잘 발생됩니다. 잘 발생되거든요. 그 발생된 기포가 보통 한 1000rpm, 1500rpm 이상 회전하는 임펠러하고 부딪히는 순간 뭐 공기가 손상을 받는 게 아니라 임펠러가 데미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캐비테이션을 뭐 하는데 얘는 너무 교재가 있어서 저도 확 고민인데 스킵 하시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거 3시간 동안 여러분께 해드린 거라 편안해야 돼. 제가 편안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절대 압력 뭐 없고 별다 이거 제가 작년에도 했지만 작년 거보다 훨씬 줄였습니다. 이런 거 있다 이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은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몇 점을 어떤 것을 더 많이 하니까 시험 많이 보면요 2개 점수가 가장 낮습니다. 안전관리론하고요 수리학이 가장 낮고요. 그다음에 법령, 그다음에 위험물, 그다음에 구조 및 원리가 점수가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리하고 전기가 이제 상극이거든요. 기계하고 전기가 상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둘 다 잘하면 땡큐입니다. 그런데 둘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가 좀 쉽다 그럼 전기 공부하시고 나머지 거는요 다 찍으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찍어도요 65점 이상 나옵니다. 네가 어떻게? 제가 그렇게 시험 보거든요. 항상 시험 봐가지고 저는 전기 다 찍거든요. 안 풉니다. 아예 안 풀어. 아예 안 풉니다. 그냥 딱 보는 순간 딱 다 찍어. 이유는 얘 많이 읽어봐야 되고요. 얘는 읽어봐야 되거든. 그렇게 읽어봐야지만 한 문제당 몇 초, 한 30에서 40초 정도 문제가 나옵니다. 안 그러면 처음부터 몰라도 쫙 읽어버리면 결국 한 110번대에 가면 종이 딱 울립니다. 끝났다라고. 그럼 마킹 뭐 5분 전 마킹하면 똥줄 납니다. 간혹가다 밀렸으면 이제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시험 시간이 기사 보신 분들이랑은 틀립니다. 기사 시간은요 2시간 반입니다. 절대 시간이 모자랄 적이 없는데 관리사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시간 가지고 좀 지난 시간에 5시간 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수리학 그 강의할 때 5시간 했거든요. 무료 강의를 오늘 3시간 줄였습니다. 그래서 죽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